안녕하세요. 리클래스입니다. 오늘은요, 1년에 소득을 한 5천만 원 정도 올리고요. 그리고 시가 한 15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지역 가입자이라면 1년에 건보료를 얼마나 낼까 한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건보료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조건에서 계산해 봤는데 조금 놀라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책 조항, 본 동영상 및 자료는 교육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동영상에서 건강보험료 계산은요, 지역 가입자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급여 소득자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득은요, 개인 사업 소득 혹은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연금 소득, 금융 소득 등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소득들은요, 건보료 반영 방법이 개인 사업 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반영되는 정도도요, 공적연금은요, 수령액의 50%만 반영하고요. 또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득 5천만 원이라는 것은요, 개인 사업소득 혹은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지금 소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입이 아닙니다. 소득이라는 것은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카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수입을 1억을 얻었어요. 그 수입이라 하면은 결국 커피 팔아서 번 돈이 되겠죠. 그렇게 1억을 벌었는데 뭐 월세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그러한 돈을 한 6천만 원을 썼다. 그렇게 되면 그건 6천만 원은 비용이 되고요. 제가 얻은 소득은 1억에서 6천을 뺀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5천만 원 이런 금액은요, 수입이 아니고 소득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요, 또 각종 경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농어촌 지역에서 살아서 경감받는 것도 있고 연령에 따라서 경감받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 제도는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것은요, 크게 직장 건강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즉,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이 사람들이 직장 가입자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그 소득보험료라고 해서 받는 소득, 월급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냅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소득에 대해서 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건강보험의 기준은요, 소득의 7.19%를 내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대해서 7.19%를 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7.19%인 7만 1,900원을 냅니다. 근데 직장가입자는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건강보험료 방금 7만 1,900원에 대해서 그것을 회사가 절반을 내고요. 개인이 또 절반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직장가입자다. 그러면은 그 7만 1,900원의 50%인 대략 한 3만 6천 원 정도만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 36,000원은 회사가 냅니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고요. 지역 가입자도 건강보험을 내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은 소득보험료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산정이 됩니다.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에는요, 저희가 실제로 납부할 때는 건강보험료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회사는 이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가입자는 내줄 회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가 100%다 부담을 하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기타 항목에 좀 넣었습니다. 지역 가입자, 지역 건강보험에서는요, 직장 건강보험에 있는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지역 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특별한 직장이 없는 아빠, 엄마가 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특별한 직장이 없는 아들이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엄마한테도 날아오고 아빠한테도 오고 아들에게도 날아오느냐? 아닙니다. 오직 세대주인 아빠에게만 날아옵니다. 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은요, 세대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요, 세대주 한 명에게 고지가 되고 납부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소득은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그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바뀌는데요. 건강보험료 바뀌는 것은요, 전년도 소득을 반영해서 매년 11월 달에 리셋됩니다. 그래서 2026년 11월 달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또 새로 바뀔 텐데요. 그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5년도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것은 이쪽 붉은색으로 된 지역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크게 소득 기준이 있고 재산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건보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요,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반영이 되고 계산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흔히 말하는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금융소득은요,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입니다.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전액 반영되는 겁니다. 즉, 이자와 배당을 만약에 그 한 해 동안 1,001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이자 배당 소득으로 1,001만 원이 반영이 됩니다. 초과된 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면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999만 원이었다. 그러면요.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공적연금 소득,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적연금 소득, 그리고 주기적이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로에서 얻는 소득, 이러한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근로 소득은요, 소득의 50%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소득은요, 그 소득금액 전체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불규칙적으로 발생한 이러한 소득들이 되겠습니다. 뭐 인세를 받는다거나 강연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시적인 소득들은요, 100% 반영이 되는데요.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으로 해서 100% 반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를 대략 60% 감안해 줍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을 한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경비 한 60% 제하고 한 40% 정도를 건보료 산정에 반영이 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럼 한번 산정을 해보죠. 자, 여기에 이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소득 금액의 7.19%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저도 헷갈렸던 것이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게 한 달에 내는 금액인가? 1년에 내는 금액인가? 헷갈렸어요. 간단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부분 연소득을 넣고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건강보험료는 1년 동안 내는 연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항상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낸다고 했죠. 장기요양보험료는요, 계산하는 것이 소득의 0.9448%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들은요, 모두 2026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이 숫자들은 바뀌니까요, 유념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한번 샘플로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이고 지역가입자이다. 그러면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요, 5천만 원에 7.19%를 곱하죠. 그러면은 1년에 3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라 붙는 것, 장기요양보험료. 이것은 5천만 원에 0.9448%를 곱해서 47만 2,400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은요, 이 두 개의 금액, 359만 5천 원과 47만 2천 원을 더해서 그러면 금액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히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에 대한 건보료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를 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나의 재산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가장 큰 재산은요, 주택이 되겠죠. 부동산. 그 다음에 건물,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이죠. 토지까지.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러한 재산들. 이러한 재산들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이다 그러면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재산건보료가 계산되고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월세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요,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금액도 재산에 들어가고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는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건보료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재산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은 재산세 과세 표준의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기본적인 재산세 과세 표준, 기본적인 계산식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 그것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됩니다. 어, 공시가격은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공시가 되고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정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의 경우에는 60%를 적용하고요. 토지나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2026년도에는요. 만약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집이다 그러면 43%를 적용,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는 44%를 적용, 그리고 6억을 초과하게 되면 45%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 공식으로 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표준 상한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는데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그해 급등을 하면은 재산세를 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고자 과세 표준에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좀 그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 상한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과세 표준 상한액은요. 직전 연도, 전년도 과세 표준 플러스 그다음에 과세 기준일 당시, 그러니까 올해의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 상한율을 곱합니다. 이 과세 표준 상한율은요, 0에서 5%인데 대통령령으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5%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과세 표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작은 값을 적용을 합니다. 조금 복잡하셨죠? 뭐든지 이런 이론은 조금 복잡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자, 이 왼쪽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고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6년도 올해 공시가격은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해 볼게요. 이것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었죠.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공시가격 26년도 11억 원,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죠. 그거 곱하면 6억 6천이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산식으로 이렇게 6억 6천이 구해졌고요. 두 번째, 과세 표준 상한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상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인 25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25년도 재산세 과세 표준을 때 9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 공시가격 9억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에다 60% 곱해서 5억 4천이 나옵니다. 그죠? 올해의 과세 표준은요, 얼마죠? 요 위에서 구했죠? 11억 원에 60% 곱해서 6억 6천. 자, 그래서 26년도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11억 원에 60%인 6억 6천이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 상한을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과세 표준 상한은요, 구하는 공식이 전년도 과세 표준 5억 4천이죠. 플러스 올해 과세 표준 6억 6천이죠. 여기서 구했죠. 거기에 과세 표준 상한율 5%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구하면은 과세 표준 상한은 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25년도 전년도에는요, 과세 표준이 5억 4천이었는데요. 올해는 5억 7,300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서 구한 것은 6억 6천, 두 번째에서 구한 것은 5억 7,300, 이 두 가지에서 작은 것은 5억 7,300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최종적인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7,300입니다. 조금 복잡하셨죠? 자, 요거 명심할게요. 그래서 최종 적용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7,300이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산 기준의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우리 방금 구했죠? 5억 7,300. 두 번째, 재산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재산 금액은요,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일괄적으로 1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5억 7,300이었는데 1억을 빼면 4억 7,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재산 점수라는 걸 표에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점수에 211.55원을 곱해가지고 재산기준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 다시 또 계산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재산세 과세 표준 5억 7,300만 원, 5.73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산 금액을 구하는데요. 재산 금액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서 1억을 빼줍니다. 공제해 주죠. 그래서 재산 금액은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구해야 돼요. 이 점수는 왼쪽에 있는 재산 등급별 점수표라는 곳에서 찾으면 됩니다. 4억 7,300 찾아보니까요. 4억 7,300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억 3,200에서 4억 8,100까지 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구간의 점수는 785점입니다. 그러면은 점수는 785점이 되고요. 재산건강보험료는 이 785점, 785에 211.5원을 곱해서 16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요, 월간입니다. 한 달에 납부하는 재산 기준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합쳐 봅시다. 종합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정리해 보면요. 지역가입자, 근로소득 없어요. 사업소득으로 1년에 5천만 원, 그리고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로는 대략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계산해 보았죠. 5천만 원에다가 7.19% 해서 월 단위로 바꾸니까 한 달에 29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방금 재산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계산했더니 공제받고 4억 7,300 기준으로 점수 785점, 거기에 211.5 곱했더니 한 달에 16만 6천 원. 그렇죠? 그러면은 총 건강보험료는요,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칩니다. 즉, 소득기준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 건강보험료를 합쳐서 총 46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납부를 할 때는요,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낸다고 그랬죠?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그래서 6만 1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46만 5천 원과 이 6만 1천 원을 합치면은 한 달에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52만 6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5천만 원의 소득을 걷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가로 1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내는 지역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요, 한 달에 대략 52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엄청나죠? 연소득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소득이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420만 원 벌고 건강보험료는 52만 원을 낸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감안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벌면 벌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은 건강보험료만 산정했지만 소득세도 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요. 자, 이것은 소득세율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요, 세율이 15%고 126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기본공제도 있을 거고, 뭐 부양가족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쓴 거, 의료비 쓴 거, 이런저런 한 것들, 공제를 다 받고, 그러면은 대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에 대략 40만 원 정도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구했던 건강보험료 52만 원, 그리고 소득세 40만 원 정도 두 개 합치면요,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한 달에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420만 원 벌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한 90만 원 나간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세 산정하는 것, 이런 것도 공부하는 이유는요, 대략 나이 소득에 따른 세금과 건보료를 계산해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소득을 키워야 되는지, 재산을 키워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좀 감소시켜야 되는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최대한 절세를 해보고 건보료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